피부를 태우거나 깎는 박피레이저를 안 쓰고 흉터가 잘 치료가 정말 되나요? 어떤 의사는 무조건 박피성만 써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의사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도대체 어떤 게 맞나요? 정답은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해 근본적인 이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의 흉터 치료 철학과 경험이 녹아든 내용으로 그냥 교과서나 논문에 나오는 이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제는 여드름 흉터 레이저 선택법, CO2 프락셔널, 어뷸, 피코프락셀, 고주파에 대한 것으로 부제로는 여드름 흉터 치료, 파괴, 재건, 재생의 조화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치료 방향은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부작용의 가능성이 큰 치료를 가급적 피하고 피부에 최대한 손상이 없도록 치료를 합니다. 과거의 박피성 방식보다는 비박피성을 위주로 사용하고 다운타임을 최소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 또는 피부과 의사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피부를 태우거나 깎는 박피레이저를 안 쓰고 흉터가 잘 치료가 정말 되나요? 어떤 의사는 무조건 박피성만 써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의사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도대체 어떤 게 맞나요? 정답은 흉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비박피성 레이저만으로도 잘 치료가 됩니다. 단 중요한 건 환자의 흉터 상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저도 CO2 프락셀, 어뷸 프락셀과 같은 박피성 프락셀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환자의 흉터에 따라 비박피 위주로 치료가 가능한 상태이거나 피부 상태가 부작용 리스크가 높으면 비박피 레이저 위주로 치료를 해야 하고 박피 레이저가 필요한 흉터 상태면 박피 레이저도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여드름 흉터 환자들을 수없이 많이 치료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흉터의 상태, 두 번째, 피부의 상태, 세 번째, 부작용의 가능성입니다. 이 중에서 흉터의 상태가 레이저를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흉터는 크게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파괴가 필요한 성숙한 흉터, 재건이 필요한 일반적인 흉터, 재생이 필요한 미성숙한 흉터입니다. 재생이 필요한 미성숙한 흉터에 파괴를 시키는 레이저를 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필요 이상의 손상으로 부작용 확률이 올라갑니다. 울트라 펄스 앙코르를 받고 홍조가 생겼어요. 닦지 않는 강한 레이저를 받고 흉터가 더 심해졌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제가 그린 모식도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흉터는 성숙한 정도에 따라 파괴, 재건, 재생 등 필요한 시술이 다릅니다. 또한 각각의 역할에 해당되는 레이저 장비들이 있습니다. 물론 칼로 자른 듯이 명확하게 그 기능이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자료 화면 화살표 영역처럼 파괴 효과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재건 효과를 가지는 레이저도 있고 재건 효과를 가지면서 어느 정도 재생 효과를 가지는 레이저 장비도 있습니다. 단순히 흉터가 오래되었다고 파괴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20년 되었는데도 재생이 필요한 흉터가 있고 1년 되었는데도 파괴가 필요한 흉터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괴가 필요한 성숙한 흉터입니다. 흉터 중에서 섬유화가 많이 진행된 흉터들이 보통 여기에 속합니다. 이쪽의 흉터들은 어느 정도 파괴작용을 하는 레이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여기에 속한 흉터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본인이 여기에 속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피부에 손상을 주는 레이저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부가 재생이 되지 못하여 흉터가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됩니다. 레이저 후 4번과 같이 잘 회복되어야 하는데 성숙한 상태의 흉터가 아닌데 쓸데없이 강한 레이저를 쐈다가 O와 같이 재생이 안 되어 오히려 흉터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파괴가 필요한 여드름 흉터는 대부분 부분적으로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얼굴 전체적으로 피딱지가 심하게 생기는 레이저를 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박피성 프락셀을 사용해야 하더라도 필요한 부위만 국소적으로 사용해서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두 번째, 재건이 필요한 일반적인 흉터입니다. 상당수의 흉터가 여기에 속합니다. 저는 흉터를 찰흙에 비유를 자주 합니다. 성숙한 흉터는 단단하게 굳은 찰흙 상태이며 일반적인 흉터는 아직 굳지 않은 상태의 흉터를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흉터에 단순히 재생작용을 하는 프락셀을 쏘면 효과가 없다고 느낄 겁니다. 이 경우는 약간 흉터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재건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레이저가 어뷸 글라스 프락셀, 다극성 고주파 프락셀, 미라젯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흉터는 다소 말랑말랑한 상태의 미성숙한 흉터의 상태가 되며 재생작용을 하는 레이저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건이 필요한 일반적인 흉터를 치료한 사례입니다. 관자놀이의 흉터는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태의 흉터입니다. 관자놀이의 페인 흉터들이 다 차오른 것이 관찰됩니다. 박피성 프락셀 레이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재생이 필요한 미성숙한 흉터입니다. 가장 초기에 자리 잡지 않은 흉터 상태입니다. 이러한 미성숙한 흉터는 생긴 지 1년이 지났어도 미성숙한 상태일 수 있고 10년이 지났어도 미성숙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부에 강한 손상을 주는 박피 레이저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진피 속의 리모델링과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레이저만 어느 정도 가해지면 페인 흉터가 차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생이 필요한 미성숙한 흉터를 치료한 사례입니다. 볼의 페인 흉터들이 뚜렷하게 보이지만 이들은 모두 미성숙한 흉터입니다. 볼에 울퉁불퉁하게 페인 흉터들이 많이 채워지고 매끄러워졌습니다. 박피성 프락셀 레이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치료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흉터 상태에 맞게 세분화하여 맞춤 치료를 하고 있고 피부에 최대한 손상을 안 주면서 흉터를 복원시키는 치료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드름 흉터 맞춤 치료법에 대해 특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첫 번째, 본인의 흉터에 맞는 올바른 레이저를 맞춤 방식으로 치료를 원하시는 분. 두 번째, 박피성 프락셀을 강하게 하고 부작용이 생기거나 효과를 전혀 못 봤던 분. 세 번째, 피부 건강을 유지하면서 흉터를 개선하고자 하는 분. 네 번째, 다운타임을 최소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걸 원하시는 분. 간혹가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 후 욕심이 생겨 박피하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피부과에 갔다가 흉터가 더 심해지고 부작용이 생겨서 저를 다시 찾아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많은 생각과 연구를 하고 치료합니다. 물론 저의 이론이나 생각과 다른 선생님들이 있을 겁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정답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의학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